매일 아침 단 3분, 90세까지 튼튼한 다리를 지키는 비결.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팟캐스트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 자신의 다리를 느껴보자고 제안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일터로, 기도하는 곳으로, 가정을 꾸리게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며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었던 바로 그 다리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다리는 아직도 예전처럼 튼튼한가요?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고도 자신있게 걸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발걸음이 짧아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일어설 때 무릎이 흔들리는 경험 말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넘어질까 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독립, 자존감, 그리고 자유의 상징입니다. 저는 제 친구 자야 씨, 70세를 기억합니다. 한때 그는 강인하고 훌륭한 체육 교사였고 학생들의 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밥도 먹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는데 왜 내 다리는 계속 약해지는 걸까? 그의 질문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답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학은 이 현상을 별표 하침 공복대사 별표라고 부릅니다. 7시간에서 9시간의 긴 수면 후 우리 몸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을 때 몸은 생존을 위해 저장된 근육, 특히 다리 근육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이 과정은 매일 아침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를 회복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재건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영양이나 습관 없이 보내는 매일 아침은 실제로 우리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는 작은 상처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처들이 쌓여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의 여정 친구 여러분,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독립성을 잃어버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고, 어떤 분은 아침 식사를 미루며, 또 어떤 분은 인스턴트 빵으로 때웁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의 힘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놀라운 몸을 주셨고 우리가 지키는 방법을 안다면 노년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힘든 운동도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에 미네랄을 조금 넣어 마시고 근육을 깨우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발걸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가고 아내와 함께 아침 시장에 가며 넘어질 걱정 없이 손주들과 마당에서 어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을 잃어버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노년의 힘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아침의 작은 실수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여정 친구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집시다. 종종 큰 문제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다리가 약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된 원인은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바로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십니다. 어떤 분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물만 마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2시간 이상 아침 식사를 미루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예로 들어봅시다. 향도 좋고 맛도 좋으며 잠을 깨우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위가 비어 있을 때 커피 속의 카페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근육을 갉아먹고 대사작용을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이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몇 시간 뒤에 몸이 떨리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속이 더 가벼워지고 더부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몸은 긴 수면 후에 여전히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때 몸은 다리 근육을 포함한 근육 저장고에서 에너지를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근육이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수년이 지나면 없어진 근육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가판대에서 파는 달콤한 빵이나 인스턴트 과자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빠르고 맛있지만 이러한 고당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몸은 무기력해지고 근육은 충분한 영양을 얻지 못하며 다리는 하루 종일 활동을 지탱할 힘을 잃게 됩니다. 다리를 지켜주는 기적의 3분 수많은 피로를 겪은 후 라흐마트 씨는 마침내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다리에 쥐가 나자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내가 넘어지면 누가 당신을 돌봐줄까? 그 결심과 함께 그는 보건소로 가서 노인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라흐마트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라흐마트 씨,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별표 아침 공복대사 별표를 겪고 계신 겁니다. 이 낯선 용어에 라흐마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밤새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 속 에너지는 바닥이 나죠. 뇌와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지키기 위해 몸은 어쩔 수 없이 근육, 특히 다리 근육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재건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매일 아침 몸이 우리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만약 라흐마트 씨가 빈속에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 파괴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라흐마트 씨는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사님? 특별한 약이라도 필요한가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비싼 약은 필요 없습니다. 라흐마트 씨, 핵심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침에 무엇을 먹고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의사는 아침에 다리 근육을 지켜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삶은 계란, 노른자는 신경과 근육 협응에 중요한 비타민 D, B12, 콜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흰자는 근육 형성을 촉진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합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 걱정보다도 매일 아침 계란 하나가 다리를 지켜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아씨를 곁들인 오트밀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영양분이 근육으로 방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치아씨는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막아줍니다. 바나나나 베리를 추가하면 칼륨과 항산화 성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근육 수축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인 칼륨이 4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소화가 천천히 되는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육이 더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안정시킵니다. 소금을 약간 넣은 찐 고구마는 오랫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는 복합 탄수화물이며 중요한 섬유질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소금은 밤새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목록을 들은 라흐마트 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잖아. 비싸지도 않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라흐마트 씨, 종종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유익한 법이죠. 음식 외에도 의사는 매일 아침 단 3분 안에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습관을 알려주었습니다. 1.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천연 미네랄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기. 밤새 잃어버린 체액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2. 3분간 다리 근육 활성화하기. 벽 근처에 서서 한쪽 다리를 5에서 10초 동안 들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며 5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은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복근까지 깨워줍니다. 3.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먼저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발목과 손목을 움직인 후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4. 아침 햇볕 쬐기. 5에서 10분 동안 아침 햇볕을 쬐어 몸이 자연적인 비타민 D를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5. 식사를 미루지 않기. 삶은 계란 반 개나 작은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그것은 근육이 파괴되는 대신 재건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데 충분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라흐마트 씨, 몸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몇 주 만에 결과를 느끼실 겁니다. 라흐마트 씨의 터닝포인트 보건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흐마트 씨는 새로운 희망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3분만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도 시도해봐야겠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는 그날 바로 시장에서 계란, 오트밀, 바나나, 요거트, 고구마를 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요? 라흐마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다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려고.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삶의 여정 친구 여러분, 노년의 남성이 변화를 결심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것은 좋은 습관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증거입니다. 라흐마트 씨는 힘의 열쇠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아침의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작은 습관을 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흐마트 씨는 첫날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히말라야 소금을 약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그는 특별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깨어나는 기분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방벽에 기대어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5초는 길게 느껴졌고 종아리가 떨렸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로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 몇 번 하지 않았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날 밤 삶은 계란 준비하는 것을 잊었고 때로는 새벽에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려 할 때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3분이 90세까지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괴롭히던 근육 경련이 드물어졌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갈 때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아내 시티 씨는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훨씬 상쾌해 보여요. 라흐마트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약간의 치아씨를 섞은 무설탕 요거트를 마셨습니다.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그는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오트밀과 바나나를 곁들인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만 커피를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루 종일 더 활기찬 기운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몸이 떨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마당에서 플라스틱 공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달은 진정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 후 마당에서 햇볕을 쬐는 습관을 추가했습니다. 허리에 여전히 사롱을 두른 채 아침 해를 향해 서서 마치 몸속의 배터리를 채우는 것처럼 피부를 통과하는 따뜻한 햇살을 느꼈습니다. 햇볕은 몸을 상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게 했습니다. 그는 더 낙관적이고 하루를 보내는데 더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아내와 함께 아침 시장에 다시 갔을 때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늘 보조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는 시장의 인파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굳건히 걸었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두부 상인은 놀랐습니다. 라흐마트 씨, 이제 훨씬 힘차게 걸으시네요. 지팡이도 없이요. 라흐마트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다리가 다시 협조하기 시작했네요. 날이 갈수록 그의 자신감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갈 때 넘어질까 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사원의 계단 몇 개를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웃들과 함께 집 앞 배수로를 청소하는 공동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예전만큼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릴 때마다 불안해했던 시티 씨는 이제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다시 굳건히 걷는 모습을 보니 행복해요. 그 단순한 말은 라흐마트 씨에게 매일 아침의 작은 노력이 정말 가치 있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삶의 여정이 주는 교훈. 사랑하는 삶의 여정 친구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라흐마트 씨의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한때 그가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습관들을 몇 달 동안 실천한 후 그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품위와 독립성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라흐마트 씨는 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짧았고 무릎은 뻣뻣했으며 일어설 때 몸이 떨렸습니다. 심지어 사원으로 걸어갈 때조차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의 뿌리를 잃어버린 남자처럼 느꼈습니다.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이웃집 아이들이 웃을 때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내 앞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날이 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네랄 소금을 약간 넣은 따뜻한 물 한 모금, 매일 먹는 삶은 계란, 그리고 벽에 기대어 3분 동안 하는 간단한 움직임이 그의 자신감을 천천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내 몸은 젊어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 내가 꾸준히 노력하면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나이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비명 지르게 했던 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약해지는 느낌 없이 기도 시간 동안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그를 부르며 할아버지, 와서 같이 놀아요 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이 행복은 그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시티 씨는 이제 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는 소리에 한밤중에 깨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두려움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다시 따뜻함과 미소,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여정 친구 여러분,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거나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답은 값비싼 약이나 첨단 기술에 있지 않고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독립성이 바로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그저 오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립성 없는 긴 수명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굳건했던 남성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손주에게 업혀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잃는 것입니다.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존심,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변화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라흐마트 씨는 68세에 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늙었으니 소용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나이에 그는 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준다면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이제 라흐마트 씨는 그의 마을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삶은 계란 하나, 3분 동안의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우리는 계속 굳건히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고 그들 역시 이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련이 줄었다는 사람도 있고 밭으로 걸어갈 때 더 활기차다는 사람도 있으며 다시 새벽 기도회에 갈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했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삶의 여정 친구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예전에 라흐마트 씨처럼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하고 이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가장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요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매일 아침 다리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을 포기할 것인가요? 아니면 90세까지 굳건히 걷기 위해 단순한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요? 우리의 대답이 계속 강해지고 싶다라면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너무 늙었다는 변명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은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개선하라고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삶의 여정 팟캐스트를 팔로우하며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노년의 건강, 행복,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다른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의 작은 클릭이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계속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나 다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삶의 여정 친구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신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다리가 노년까지 굳건하며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